검진 체크리스트 항목을 눈 똑바로 뜨고 되게 정신 잘 차리셔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건강검진 항목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인 분들이 이런 걸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끼워 넣기 해서 비용을 좀 더 올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 분들이 의외로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를 보니까 자영업자 10명 중에서 거의 7명이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더라. 왜냐면 자영업자니까 강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면 회사에서 검진을 하라고 아예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간까지 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 그리고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10명 중에서 한 4분 정도만 정상 나오고 나머지 6명은 유질환자가 있다고 보고가 될 정도로 건강검진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검진을 미리미리 안 하면 내가 결국 병에 걸려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검진 되게 잘 받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오시고 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주 드물게 검진해라 그러면 아이 뭐 굳이 지금 뭐 별 증상 없는데 뭐 해야 돼? 내 몸은 내가 더 제일 잘 아는데 반 의사인 척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다니 할 정도로 저는 신기하기도 한데 꼭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이번에 결과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높아심에 또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나 뭐 검진 체크리스트 항목을 내가 원하는 검사 체크해서 검사하는데 이때 두 눈 똑바로 뜨고 되게 정신 잘 차리셔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을 때 이 항목을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진짜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이번에 유방 검사를 뭐 괜찮게 차고 넘겨고 요번에는 자궁 검사를 하자 했다가 알고 보니까 뒤늦게 유방암 걸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진 항목을 체크하실 때 쓸데없는 거는 과감히 버리시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할 때 뭘 체크하냐에 따라서 비용도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VIP 검사하면은 거의 뭐 100만 원이 넘고 거의 20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싼 검사가 있는 반면에 알짜 검사 이래가지고 필수 패키지에서 별거 아닌 검사 같았지만 해보면은 뭐 몇십만 원 그렇게 하면서도 다 좋은 건 다 들어있고 이런 게 유용한 것들은 다 들어있는 검사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항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비용 자체가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 신경 써서 좋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고 없는 찐빵 먹은 느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건강검진 항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무작위로 선택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패키지 검진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진센터 가시면은 패키지 1번, 패키지 2번, 패키지 3번, VIP 코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들여다보면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항상 껴있어요. 여성 특화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통한 자궁과 난소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나는 국가암 검진에서 자궁 경부암 검사를 했는데 자궁 경부 촬영 검사를 또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자궁 나팔관 조영술도 있고요. 나팔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불임 여성들이 아기가 안 생길 경우에 난임인 분들이 한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무증상인 분들이 이런 걸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끼워 넣기 해서 비용을 좀 더 올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할 필요가 없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위장관 조영술이라고 하든지 위장관 조영술도 정말 예전에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7, 80년대에 CT가 보급이 되지 않고 내시경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당시에 하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통 검진센터에서는 CT와 MRI 촬영을 해야만 비용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우리 몸 안에 각종 범위의 CT를 막 만들어내요. 목 CT도 있고 뇌 CT도 있고 뭐 팔다리 CT가 있고 심지어 골반 CT도 있고 기타 등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보면 이걸 왜 해? 할 정도로 무증상인 분들이면 굳이 쓰잘데기 없는 CT를 찍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비용만 날릴 뿐이고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방사선만 쬐기 때문에 없던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을 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나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허리가 아프면 검진센터에서 진료를 받으실 게 아니고 정형외과를 가셔야 됩니다.
정형외과를 가면은 전문의 선생님께서 당신은 허리 CT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 하에 필요할 경우에 CT를 찍으면 되는 거지, 굳이 어림짐작으로 나는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았으니까 한번 찍어보고 싶어, 이거는 아니거든요. 추천하지 않는 검사 중에 하나가 암 표지자 검사예요. 이 검사는 예를 들어서 뭐 폐암 환자나 뭐 췌장암 환자 이럴 때는 C19-9가 올라간다, 이런 표지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알파 피토프로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 검사는 이미 질환이 진단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재발과 전이, 그다음에 정확한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는 것 뿐이고요. 내가 무증상에 특별히 뭐 이제 병력도 없고 가족도 없는 분인데 이런 피 검사를 했을 경우에 쓸데없는 비용이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CA19-9가 올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피 검사에서 암 표지자가 수치가 올라간 거로 의뢰가 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각종 검사를 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진짜로 뭐가 있네? 라고 나오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득보다 실이 많은 거죠. 암 표지자 같은 검사는 유질환자나 난소라든지 어딘가에 종양이 있어서 이미 진단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작정 해봤다가 수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가 있고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뭐 가족력이 있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어 불안하다, 그럴 경우에는 뭐 주治선생과 상담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장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심혈관계 쪽으로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부정맥이라든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심장 초음파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병력도 없이 건강한 성인분인데 심장 초음파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한데도 하시는 경우는 보통 수술을 앞둔 상태에서 심장 기능이 정확히 괜찮은지 체크하는 용도로 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증상이 없을 때는 하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ET-CT라고 해서 PET-CT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성인에 한해서 이 PET-CT는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연기나 초기 1기 환자분들도 안 하는 검사예요. PET-CT는 일단 좀 국소적이거나 혹은 원격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분에 한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방사선 노출량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복부 CT나 다른 CT의 거의 2~3배에 달하는 방사선 양의 피폭이 되기 때문에 굳이 건강한 성인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검사죠. 저는 웬만하면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합리적으로 같은 값에 정말 유용한 검사를 하고 싶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예요. 내 몸 안에 장기들이 기능을 잘 하고 있나를 한 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5cc만 뽑아도 혈당 수치가 정상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간 수치랑 간 기능 검사,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그런 거 보는 거. 그거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 빈혈 검사, 그다음에 내 안에 백혈구나 적혈구 수치를 다 볼 수가 있어서 내 몸 안에 장기들을 대변하는 검사를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혈액 검사 한 번 한 거 가지고 혈당 수치가 공복에 조금 올라간 거를 미리미리 제가 캐치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당뇨 환자로 진행되는 걸 제가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검진 목적으로 아직까지 증상은 없지만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바로 피 검사의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소변 검사도 해야지 내 콩팥과 방광에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혈압 보는 거죠. 혈압이 제대로 수치가 정상이어야지 고혈압인지 아닌지, 심지어 저혈압인지 알 수가 있고, 고혈압이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 이 소리라서 심장의 로딩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약을 쓰던지 운동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혈압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혈압이 너무 낮아서 심장에 그것도 또 그거대로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운동을 조금 더 해서 혈압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던지, 이렇게 간단한 처치와 치료 방안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 검사입니다. 얘네들이랑 거의 세트로 묶어서 보셔야 될 게 그냥 초음파거든요. 초음파는 우리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그만큼 또 너무 유용하게 각종 장기들을 실시간에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방, 그 다음에 복강내 장기를 전부 다 훑어볼 수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검사인데, 어떤 분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복부 초음파를 다른 데서 하셨는데 저한테 오셨더니
담낭에 용종이 되게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초음파 검사는 정상이라고 판정받았던 분도 있었고, 뭐 간이나 콩팥에 물혹이나 종양이 있었는데도 다른 데서는 정상이었다고 들었던 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초음파가 굉장히 시술자에서 판단이 되는 주관적인 검사라는 게 너무 큰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초음파 자체를 전공으로 한 영상외과 의사한테 받으시면 좋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검진센터의 현황을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비의료인이 초음파를 하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이 많은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서 초음파 받으신 분들이 초기에 암을 놓친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건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받아보시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항목 중에 하나가 복부 CT예요. 아까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에 각종 CT가 있었는데 복부 CT는 같은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부 CT는 자주 찍으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한 번쯤은 찍어봐도 굉장히 좋은 검사다라고 강조를 여기서 해드리고 싶어요. 조영증강 복부 CT는 한 번에 우리 복강 내 장기뿐만이 아니고 복벽과 함께 임파선, 그 다음에 각종 혈관들까지 한 번에 파악이 다 가능합니다.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아무 증상은 없긴 한데 한 번쯤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 근데 초음파를 했더니 잘 안 보이더라. 가스가 많고 복부 비만이 좀 있어서 관찰이 좀 힘들다라고 들으신 분이 있다면 조영증강 복부 CT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연히 종양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부신과 같은, 그러니까 콩팥 바로 위에 있는 기관인데 부신 종양도 초음파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도 종양이 생기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췌장 같은 경우에도 초음파에서 좀 보기 힘든 부위가 있다 보니까 발견을 이제 못할 경우에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CT를 찍을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CT를 찍었는데 정상이 나왔다? 그 이후에 막 주구장창 자주 찍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짧아야 1년, 길어야 3년 정도로 주기를 두고 찍으셔야지 방사선 휘폭량에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주 몇 달마다 막 찍으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 하지만 그만큼 같이 할 수 있는 검사라서 한 번쯤 찍어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CT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있다 보니까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득을 별로 줄 수 없는 팔다리 관절, 그다음에 허리 C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용 및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과의 진료를 먼저 보신 다음에 필요할 경우 찍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으실 필요가 없고요. 그거랑 연관해서 조영증강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사선 노출량도 있긴 하지만 자주 찍는 것도 아니고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보통 저는 2년 간격으로 찍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가끔씩 찍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CT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설량 흉부 CT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설량이기 때문에 몸에 안전하고 그만큼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폐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평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영제도 필요가 없고요. 3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찍어보면은 폐암도 우연히 발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몰랐던 폐질환을 발견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설량 흉부 CT는 1년에서 2년 사이 간격으로 찍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밀도 검사라고 해서 폐경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도 요즘에 은근히 골다공증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도 추천드리고요.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는 필수 검진 항목들 다 있거든요. 그것들은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시경은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내시경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위암과 대장암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대가 됐으면 위대장 내시경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김없이 건강검진의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지금 11월 달이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요때 되게 많이 하세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 언제까지 반드시 검진을 받아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긴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꼭 연말 돼서 검진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많이 몰릴 때 하시면 맞는 의사분들이 같은 시간대에 10분 보는 거랑 20명 보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은 웬만하면 성수기를 피해서 미리미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성수기를 피하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그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고 내년에 해야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당연히 지금 받아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검진을 2024년 동안 내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정상 판정 받으면
또 은근히 그게 또 뿌듯하고 휴 이번 올 한 해도 나는 무사히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도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그런 걸 좀 추려서 합리적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설마 아직까지도 검진 안 받은 친구나 가족분들이 있으면 아직까지도 검진 안 하고 뭐 있냐, 양찬의 의사 이용계 영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유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